지난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윤리원칙이 발표되었죠. 뭡니까? 예, 창의와 혁신의 메타버스 생태계, 협력적 진화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 원칙입니다. 메타버스가 사실은 반짝 스타에 머무르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네.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굉장히 요구와 기대 속에서 화려하게 등장했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사실은 잠잠해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메타버스 산업이나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메타버스에서 활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윤리원칙 참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3대 지향 가치가 있고요. 8대 실천 원칙이 있습니다. 3대 지향 가치 뭐가 있습니까? 예, 첫 번째로 온전한 자아, 두 번째로 안전한 경험,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아라고 한다면 개인이 이제 가상자로서 추구할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아 정체성을 온전히 지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맞아요.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온전한 자아를 지향하겠다. 좋습니다. 두 번째 가치는요? 예, 안전한 경험입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혜택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참여자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일전에 그런 게 한창 문제가 됐었어요. 제페토라는 특정 앱에서 성인이 우리 미성년 학생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학생들을 제어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가 아닌 아바타로서 상대방과 교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숨기기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미성숙한 학생들은 사실은 위험에 노출된 거랑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게임도 하나의 메타버스인데 거기에 이런 사이버 머니 관련된 뭐 이런 사기라든가 혹은 이런 또 폭언이라든가 학생들 간의 이런 언어적 폭력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치, 지속 가능한 번영. 근데 메타버스의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 이제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아울러 미래 세대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럼에도 메타버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미래사에서는 메타버스가 삶의 일부이자 삶과 통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8개의 실천 원칙이 있다면서요. 이제 첫 번째로 진정성, 두 번째 자율성, 세 번째 호혜성, 네 번째 사생활 존중, 다섯 번째 공정성, 여섯 번째 개인정보 보호, 일곱 번째 포용성, 여덟 번째 책임성입니다. 요 8가지 실천 원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성. 뭡니까? 예, 그래서 가상의 자아가 현실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를 구성할 때 우리 메타버스에 하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자,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진정성이 반영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상자와 현실자의 간의 이질감이 너무 컸을 때 사람들은 현실 속의 자아를 버리고 가상 속의 자아에 몰입되거나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 생활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진정성이라는 부분 분명히 반영될 요소인 것 저는 같아요.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주인공의 현실이 너무나 안 좋고 열악하기 때문에 점점점 가상의 세계에만 빠져버리고 현실을 이렇게 도피처로 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현실과 가상의 건강한 자아 개념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성과 연결되는 게 두 번째, 자율성이거든요. 자율성 왜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 자율성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라든가 혹은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됐는데
거기에서 내 행동이 제약을 받고 우리가 시민 하면은 자유, 책임 이런 거 있듯이 메타버스에도 동일하게 시민으로서 혹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내가 행동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자율성이라는 건 인간의 존엄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메타버스 자체가 어떤 매력적인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 컨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한다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성을 훼손한다라든지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존엄과 자율성 존중받아야 된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호혜성입니다. 이용자 간의 정보와 디지털 재화의 소통 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호혜라는 게 상호작용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자율성이라는 건 개인의 측면에서 본 거라면 호혜의 측면은 공동체와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로 간의 예의,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때 이 속은 현실 세계와 같은 인간이 존중받고 그리고 소통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메타버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막 폭언이 난무하고 서로에 대해서 비하가나 뭐 혐오가 한다면 이게 현실 세계로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메타버스도 건전한 그런 세계를 좀 구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가상의 공간이고 기술적인 제약이 없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사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번째 실천 원칙이 사생활 존중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근데 메타버스 세계에서 자신의 뭐 땅도 사고 건물도 세우고 또 그 안에 자기가 취향대로 막 꾸미기도 하잖아요. 우리 뭐 로블록스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가 나만의 공간으로 좀 프라이버시를 존중받고 싶은데 그거를 강제로 이렇게 해킹은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익명성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한다라면 그 속에서 현실자와 분리된 자율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특정인에 대한 어떤 스토킹,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활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발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것을 기획하는 분, 그리고 제공하는 분, 그리고 사용하는 분들이 그것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버스에서도 공정성이 필요한가요? 이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게임들이 메타버스로서 한 층을 갖고 있지만 또 사행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작물을 제작할 때 공평해야 된다. 메타버스에서 이런 빈부격차처럼 이런 격차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프로슈머라는 말 알아요? 프로슈머가 뭔지 아세요? 생산자 겸 소비자? 그렇죠. 최근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컨텐츠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참여자도 공정하게 재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개념인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어떤 메타버스 세계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이 대부분 대기업 형태의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인터넷 플랫폼들이 특정 거대 기업에서 독과점 했을 때 언론이나 그리고 어떤 그 속에서의 이제 사업 생태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최근에 경험을 하셨죠. 최근에 이제 그 트위터 땡땡땡 아이고 업체에 화재가 났었잖아요. 아, 예. 완전 마비가 됐었잖아요. 그런 일들 더불어서 그 업체가 갖고 있는 그런 힘 악용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도입되고 그 속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그리고 거기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거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개인정보 보호 예. 중요하죠. 예. 아까 사생활 예. 침해하고도 연결되어 있겠네요. 개인 식별 정보, 생체 정보, 활동 정보 등 가상 세계의 개인 정보 범위를 인지하고 최소 수집 및 보호 활동.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상 세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접속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게 유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혹은 내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광고로 또 이렇게 막 활용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곱 번째 포용성입니다. 포용성은 뭡니까? 예, 인종, 성별, 국적, 경제 수준, 정치, 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접근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 이게 저희가 메타버스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커뮤니티와 소통이 굉장히 큰 여론을 만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공격의 수단이 되면 안 되겠다. 이 속에서는 우리가 인류가 추구하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존중받아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포용성이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의 어떤 그런 보장, 포용 이제 지켜줘야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책임성 뭡니까? 책임성, 인류의 기본 가치, 문화, 규범 등이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창작 활동이나 교류 활동이 물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후속 세대에게도 어떤 가상의 공간이자 문화이자 어떤 이런 가치로서 이렇게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 대선 선생님께서 윤리 원칙까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윤리 원칙이 갖고 있는 어떤 효력,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이제 우선은 이 초안으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이제 여러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안이 발표가 되면 근데 그거에 따라 이제 홍보도 하고 이제 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메타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어떤 메타버스의 이제 구성의 기본적인 밑거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기업들 간의 경쟁 속에서 사실은 조금 더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제 바람이라면 적어도 교육적인 영역에서 활용되는 메타버스만큼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이 나와야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많잖아요. 모두가 있습니까? 뭐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노블록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페토도 아까 말씀하셨고 또 요새 각 업체마다 경쟁적으로 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수업에 이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아까 제페토뿐만 아니라 이제 게더타운이 있어요. 그 네이버에서 만든 잽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원격 수업 상황에서 잘 쓰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상 공간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에 갖고 있는 산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압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특수 목적, 어떤 교육의 목적, 수업의 목적에서 이제 이용되는 플랫폼에 한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촘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외국 같은 경우도 그 아까 게더타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아직 자아 정체성이 충분히 확립이 안 되고 이런 거를 갖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에 빠지게 되면 현실과 가상을 혼동한다거나 혹은 도피처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 제한에 대한 부분은 약간 비판적이에요. 어떤 게임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나이 제한보다는 그 학생의 또래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작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가이드, 그거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학교, 뭐 원격 수업이 이제 한동안 계속 이루어졌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텐데요. 이게 또 계속 발달하다 보면 또 메타버스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런 메타버스 윤리 원칙과 플러스 우리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이 좀 수렴된 이런 교육적인 메타버스가 좀 구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